2023년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판문점 군사분 개선 33세 북한 안내원이 손에 쥔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단 1m 거리에 나만이 있었고 뒤에는 보위부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보기만 했던 그 1m를 넘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 1m를 무사히 넘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섰습니다. 저와 남한 관광객 사이 거리는 1m였어요. 파란색 건물 하나가 우리를 나눴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중국어로 말했어요. 남조선 인민은 미제 점령 하에 고통받는다고요. 북한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1m 건너에 남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화장, 환한 미소.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자유로운 웃음이었어요.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대본을 읽어야 했거든요. 북한이 위대하다는 거짓말을요. 관광이 끝났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어요. 남측으로 돌아갔습니다. 10분이면 서울이었어요. 저는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개성까지 30km. 버스로 1시간 반이었어요. 기숙사 방은 추웠습니다. 온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기도 하루 3시간만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옥수수 죽이었습니다. 3번째였어요. 이번 주에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했어요. 개성 시내에 불이 거의 없었습니다. 1m 건너 그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서울 집에 도착했겠죠. 따뜻한 집, 맛있는 저녁, 밝은 불빛.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옥수수죽, 추위, 1m. 그게 전부였어요. 1m만 넘으면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국경이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삼엄한 국경. 2015년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판문점 안내원. 8년째였어요. 매일 남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1m 거리에서요. 매일 거짓말했습니다. 북한이 좋다고요. 남한이 나쁘다고요. 수천 명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은 거짓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그들은 밝았습니다. 옷이 깨끗했어요. 피부가 좋았습니다. 웃음이 많았어요. 저는 달랐습니다. 낡은 유니폼, 거친 피부, 억지 웃음, 대본대로 말하는 입. 2023년 5월 저는 33살이었습니다. 8년 동안 1m 밖 세상을 봤어요. 매일요. 가까웠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하지만 멀었습니다.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였어요. 오늘도 남한 관광객이 왔습니다. 50명쯤 됐어요. DMZ 투어였습니다. 한 여대생이 질문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행복하냐고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대답했어요. 매우 행복하다고요. 사회주의 낙원이라고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요. 교육은 난방이 안 됐습니다. 의료는 약이 없었어요. 배급은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대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냥 예의였을까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남쪽으로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요. 1m 이쪽에요. 저기서 1m만 가면 자유였습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밥, 밝은 불빛, 진짜 웃음.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국경이었으니까요. 돌아섰습니다. 북쪽으로 걸었어요. 개성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요. 오늘도 옥수수 죽을 먹을 겁니다. 어두운 방에서 잘 거예요.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8년 동안 그랬습니다. 1미터 밖 세상을 보면서 1미터 안에 갇혀 살았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1미터를 곧 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도요. 2023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남한 관광객이 왔어요. 40명쯤 됐습니다.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속 저를 봤어요.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대본대로요.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고, 남한이 도발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말로요. 물었습니다. 뭐냐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안내원 일은 힘들지 않냐고요. 매일 같은 말 반복하는 게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했어요. 영광이라고요. 조국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투어가 끝났습니다. 관광객들이 버스로 향했어요. 남자도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떨어졌어요. 남자 주머니에서요. 작은 종이였습니다. 남자는 몰랐습니다. 그냥 버스에 올랐어요. 종이는 바닥에 있었습니다. 주위를 봤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안 보였어요. 빨리 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버스가 떠났습니다. 남쪽으로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문자 보내세요. 한국 정부가 도울 겁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함정인가? 시험인가? 종이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뭔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다시 접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있었어요.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남한 번호였어요. 010으로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판문점 안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를 숨겼습니다. 책 사이에 넣었어요. 아무도 모를 곳에요. 다음 날도 일했습니다. 남한 관광객이 또 왔어요.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이는 책 속에 있었어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도울 겁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남한 사람들을 봤어요. 1미터 거리에서요.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웃고 떠들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거짓말했어요. 옥수수 죽을 먹고 추운 방에서 잤습니다. 7월 초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종이는 여전히 책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일어나서 책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전화번호를 봤어요. 다시 접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게 기회라는 걸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됐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구할 방법도 없었어요. 8월이 됐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여름이었습니다. 더웠어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매일 왔어요. 중국인, 러시아인, 남한 사람들. 남한 관광객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예요. 저는 아니에요. 9월 초였습니다. 어느 날 공지가 나왔습니다. 판문점 관광 일정이 바뀐다고요. 더 많은 남한 관광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남한 관광객과 접촉을 최소화하라고요. 거리를 유지하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며칠 후 알게 됐습니다. 탈북자가 늘고 있다는 거였어요. 판문점을 통해서요. 보위부가 강화됐습니다. 감시가 심해졌어요.
안내원들을 더 감시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종이가 발각되면 끝이었어요. 수용소에 갈 거였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찢으려 했어요.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없애면 영원히 여기 갇히는 거였어요. 다시 숨겼습니다. 더 깊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9월 중순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종이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9월 20일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왔어요. 100명쯤 됐습니다. 큰 단체였어요. 안내를 했습니다. 중국어로요. 판문점 역사, 남북 대치, 북한의 위대함. 대본대로였습니다. 한 중국 여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최신 기종이었어요. 아이폰이었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여자가 놀랐습니다. 주웠어요. 작동이 안 됐습니다. 화면이 나가버린 거였어요. 포기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새로 살 거라고 했습니다. 부자였나 봐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관광객들이 떠났어요. 청소할 시간이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켜졌습니다. 작동했어요. 터치는 안 됐지만 버튼은 눌렸습니다. 배터리가 50% 남았습니다. 와이파이도 켜져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거였어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와이파이가 없었습니다. 판문점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 쪽에는 인터넷이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남한 쪽은 달랐습니다. 거기는 와이파이가 있었어요. 한국군 기지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1m만 넘으면 인터넷이 됐습니다. 1m만요.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가방 안쪽에요. 아무도 모르세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외웠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요.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요.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남한 관광객이 왔어요. 30명이었습니다.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군사분계선까지 갔어요. 1m 거리였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 점령지라고요. 인민이 고통받는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지켜봤어요. 멀리서요. 기회를 노렸습니다. 보위부가 다른 곳을 볼 때요. 잠깐이라도요. 오후 2시였습니다. 다른 관광객이 왔어요. 이번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인, 유럽인들이요. 보위부 요원이 외국인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영어 통역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중국어 담당이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군사분계선에 섰습니다. 1m 앞이 남한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돌아섰습니다. 잠깐요. 3초? 5초?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팔을 뻗었습니다. 1m 앞으로요. 남한 쪽으로요.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 한국군 기지 신호였어요. 연결됐습니다. 빨리 문자 앱을 열었습니다. 번호를 입력했어요. 외운 번호요. 0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요. 메시지를 썼습니다. 짧게요. 판문점 안내원. 도와주세요. 전송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나갔어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빨리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위부 요원이 돌아왔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어요. 가방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찾는다고요. 믿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성공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한 정부예요. 하지만 답장이 올까요? 진짜 도와줄까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또 갔습니다. 판문점에요. 핸드폰을 가지고요. 기회를 노렸습니다. 1m 앞으로 팔을 뻗을 기회요. 와이파이를 잡을 기회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잠깐 기회가 왔어요. 보이부가 안 볼 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m 앞으로 뻗었어요.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와 있었어요. 확인했습니다. 도울 준비됐습니다. 판문점에서 귀순하세요. 남쪽으로 걸어오세요. 우리가 보호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였어요. 남한 정부가 답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언제? 전송했어요. 기다렸습니다. 30초쯤요. 답이 왔습니다. 준비되면 언제든. 신호 주세요.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가방에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귀순합니다. 판문점에서요. 1m를 넘어서요. 9월 24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이었어요. 오늘 1m를 넘을 거예요. 짐을 쌌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었어요. 신분증, 핸드폰, 종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3살 제 얼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8시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아무도 모르세요.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북측 건물로 들어갔어요. 다른 안내원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도 있었어요. 오늘 관광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남한 관광객이 온다고 했어요. 50명쯤요. 제가 안내하기로 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남한 관광객이 있을 때 귀순하면 됐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시지를 썼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남한 관광객 있을 때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1m 앞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창문 밖으로요.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전송했습니다. 메시지가 나갔어요. 답이 왔습니다. 빨리요. 확인. 준비됐습니다. 남쪽으로 오세요. 안전합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10시가 됐습니다. 남한 관광객 버스가 도착했어요. DMZ 투어였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50명쯤 됐어요. 남자, 여자, 학생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북한 안내원이었어요.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을 보여줬습니다. 판문점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분단. 대본대로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요. 파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10시 20분이었습니다. 10분 후면 귀순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봤어요. 항상요. 군사분계선에 섰습니다. 1m 앞이 남한이었어요. 한국군이 보였습니다. 저쪽에요. 10시 25분이었습니다. 5분 남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관광객들이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10시 28분이었습니다. 2분 남았어요. 보이부 요원이 돌아섰습니다. 잠깐요. 다른 안내원과 얘기하러요.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었어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요. 걸었습니다. 남쪽으로요. 1m를요. 한 발, 두 발, 세 발.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말로 멈추라는 소리였어요. 보이부 요원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남쪽으로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탄이었어요. 위협사격이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전력으로요. 남한 쪽으로요. 한국군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향해요. 보호하러요. 20m, 15m, 10m. 한국군이 저를 잡았습니다. 뒤로 끌었어요. 안전한 곳으로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한 쪽 건물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안전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한국군이 물을 줬습니다.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성공했어요. 1m를 넘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보던 그 1m를요.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쪽이 보였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못 왔습니다. 여기는 남한이었으니까요. 10시 32분이었습니다. 2분 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8년 동안 1m 밖을 봤습니다. 매일요. 그리고 오늘 넘었어요. 한국군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요. 환영한다고요. 대한민국에요.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8년 만에 진짜 감정을 보인 게요.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였어요. 오전 11시 헬기에 탔습니다. 군 헬기였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DMZ가 보였습니다. 철책선이 보였어요. 그걸 넘은 거였습니다. 20분을 날았습니다. 서울 상공이었어요. 건물이 많았습니다. 높은 빌딩들이요. 헬기가 내렸습니다. 국정원 시설이었어요.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왔어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직업, 언제부터 판문점에서 일했는지, 어떻게 귀순했는지 대답했습니다. 전부요. 8년 동안 안내원이었다고요. 남한 사람들을 매일 봤다고요. 쪽지를 받았다고요. 핸드폰을 주었다고요.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어요. 용감했다고요. 일주일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진실인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끝났어요. 이제 믿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판문점 안내원이었다고요. 10월 초가 됐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핸드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핸드폰이 생겼어요. 인터넷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도 만들었어요.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요.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 초였어요. 교육이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제공했습니다. 서울 외곽 원룸이었어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없었어요. 정부에서 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밤이었는데 환했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판문점 건너 개성을 생각했습니다. 깜깜했었죠. 여기는 밝았어요. 다음 날 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었어요. 밤에도 음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편리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웃고 떠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적응했어요. 핸드폰도 잘 쓰고 지하철도 탈 수 있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정부 지원금은 6개월만 나왔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창하게요. 외국어 대학을 나왔으니까요. 통역 일을 찾았습니다. 중국어 통역이요. 여러 곳에 지원했어요. 한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자고요. 갔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어를 어디서 배웠냐고요.
대답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이라고요. 북한에서 왔다고요. 판문점 안내원이었다고요. 놀랐습니다. 판문점에서 귀순했냐고요. 뉴스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바로요. 시작은 다음 주였어요. 12월 초가 됐습니다. 첫 출근이었어요.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바이어와 한국 회사 사이 통역이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국어가 유창했으니까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았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2024년이 됐습니다. 귀순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해졌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판문점을 생각했습니다. 1m 거리. 8년 동안 매일 봤던 그 거리요. 이제는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이에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옳은 선택이었어요. 2024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귀순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 통역이요.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팀장이 됐습니다. 급여도 올랐습니다. 400만 원이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1년 동안요.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목돈이었어요.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유였어요. 매일 거짓말하기 싫었습니다. 1m 밖 세상에서 살고 싶었어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그냥 통역만 하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요. 제 사업이요. 무슨 사업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뭘까? 중국어였어요. 그리고 북한을 알았습니다. 한중 무역 컨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회사와 한국 회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통역뿐 아니라 문화 차이도 설명하고요. 10월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무실을 얻었어요. 작은 곳이었습니다. 10평쯤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자유 컨설팅. 제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고객이 왔습니다. 화장품 회사였어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중국 바이어를 연결해줬어요. 통역도 하고 계약도 도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고객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북한 출신 중국어 전문가라고요. 신뢰할 수 있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이었어요. 직원을 뽑았습니다. 2명이요. 사무실도 넓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안정됐어요. 한 달 수익이 2천만 원쯤 됐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에서요. KBS였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판문점 귀순 이야기를요. 1년이 지났으니 공개할 수 있다고요. 생각했습니다. 할까? 말까? 얼굴이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하기로요. 제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촬영했습니다. 30분짜리 인터뷰였어요. 판문점 안내원 생활, 1m 거리, 쪽지, 핸드폰, 귀순.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강연 요청이요. 대학교, 기업, 단체에서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생활, 판문점, 1m, 자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울기도 했어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가족을 두고 온 걸요.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다고요. 이게 제 선택이었다고요. 자유를 선택한 거라고요. 2025년 12월이 됐습니다.
귀순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어요. 회사는 잘 됐습니다. 직원이 5명으로 늘었어요. 사무실도 더 넓혔습니다. 강연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요. 대학생들이 많이 들으러 왔어요. 저축도 했습니다. 2억 원이 모였어요.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포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20평쯤 됐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가구를 샀어요. 침대, 책상, 소파. 제가 고른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불빛이 넘쳤어요. 판문점을 생각했습니다. 1m 건너 개성. 어두웠었죠. 옥수수 죽을 먹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밝은 서울. 제 집. 제 회사. 제 살. 2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았어요. 자유였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2025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국방부에서였습니다. 판문점을 방문하자고 했어요. 남한 쪽으로요. 귀순 2년 석 개월 만이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무서웠어요. 북한이 바로 건너였으니까요.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가기로요. 보고 싶었습니다. 1m를요. 오전 9시에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요.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1시간이었어요. DMZ에 도착했습니다. 철책선이 보였어요. 2년 전에 넘은 그 철책선이요.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남한 쪽 건물로 들어갔어요. 한국군이 안내했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 나갔습니다. 파란 건물이 있었어요. 익숙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봤으니까요. 건너편을 봤습니다. 북한 쪽이었어요.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이요. 북한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에 섰습니다. 1m 앞이 북한이었어요. 2년 전엔 1m 뒤가 남한이었어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쪽에 있었어요. 돌이켜봤습니다. 2023년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남쪽으로 걸었어요. 1m. 그게 전부였습니다. 1m를 넘으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용감했다고요. 대단했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거였어요.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요. 건물도 들어가 보고 회의실도 봤어요.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2년 전과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제 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1시에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안 넘었다면 어땠을까? 아직도 안내원이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넘기를 잘했어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회사로 갔어요. 오후 업무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판문점은 어땠냐고요?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대답했습니다. 신기했다고요. 1m 건너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포구 아파트요. 제 집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환했어요. 판문점 건너 개성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깜깜하겠죠. 전기가 없어서요. 2년 전 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추운 기숙사. 옥수수죽. 거짓말. 지금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진실. 1m. 단지 1m였어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습니다. 그 1m를 넘은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늘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웃음이요. 2년 전엔 웃을 수 없었어요. 대본을 읽어야 했으니까요. 거짓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로 웃을 수 있었어요. 자유로웠으니까요. 저장했습니다. 사진을요.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을요. 1미터를 넘은 날, 그리고 1미터 건너를 다시 본 날. 두 날 모두 중요했습니다. 첫날은 자유를 얻은 날이었어요. 둘째 날은 자유를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게요. 내일도 회사에 갈 겁니다. 일을 할 거예요. 강연도 할 거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자유로운 일상이니까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침대였어요.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자유로운 내일이요. 2026년 1월 14일 저는 36살입니다. 귀순한 지 2년 넉 개월이 지났어요. 오전 9시에 일어났습니다. 마포구 아파트에서요. 제 집이에요. 20평쯤 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기서는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였어요.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10시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강남에 있어요. 자유 컨설팅. 제 회사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5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인사했습니다. 오늘 미팅이 있었습니다. 새 고객이었어요. 의류회사였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원했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요. 전략을 짰습니다. 바이어를 연결해 주기로 했어요. 계약했습니다. 수수료는 3천만 원이었어요. 좋은 거래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식당에 갔어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같이 먹고 웃고 떠들었어요. 평범한 점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2년 전만 해도 혼자 옥수수 죽을 먹었습니다. 추운 기숙사에서요. 말도 못하고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어요. 같이 밥 먹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였어요. 학생 200명쯤 모였습니다.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판문점 안내원. 1미터. 귀순.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눈을 반짝였어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1미터가 뭐였냐고요? 단지 거리였냐고요? 대답했습니다. 1미터는 선택이었다고요. 자유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였다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찍었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고요. 자기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고마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요. 저녁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마무리할 일이 있었어요. 서류 정리였습니다. 8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바빴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치킨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이었어요. 판문점 관광이 재개됐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이라고요. 화면에 판문점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파란 건물, 군사분계선, 안내원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젊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안 넘었다며. 하지만 넘었어요. 1미터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밤인데도 밝았어요. 판문점 건너 개성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둡겠죠. 전기가 없어서요. 1m. 단지 1m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내일도 회사에 갈 겁니다. 일할 거예요. 강연도 하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자유로운 일상. 선택할 수 있는 삶. 1m를 넘은 날을 기억합니다. 2023년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1m를 넘으니까요. 지금도 매일 1m를 넘습니다. 자유를 선택하는 1m를요. 그게 제 삶입니다. 1m를 넘은 삶. 침대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어요.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자유로운 내일이니까요.